한글 타자만 치던 할머니가 손녀의 코딩을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하버드 교수진을 초토화시킨 알고리즘이 한국 시골마을 폐교에서 탄생했습니다. CNN 특종 보도 후 미국 과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 두뇌 없인 미래도 없다는 충격적 선언까지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논을 판 대가로 세계 최고 기업들이 동시에 러브콜을 보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사연 시작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무료로 재밌는 사연을 바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엘리자 로웰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출신의 세계경제포럼 산하기술전략팀 리서처죠. 최첨단 기술 현황을 분석하고 미래 전략을 세우는 일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다양한 국가의 기술력을 평가합니다. 제 명성은 냉철한 분석과 타협 없는 평가로 만들어졌어요. 엘리자, 한국 출장이야. 다음 주에 가능하지? 상사의 말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국이라니 하청기술국에 불과한 그곳에 무슨 볼일이 있다는 건지. 구글이나 테슬라도 아니고 말이죠. 죄송하지만 제가 꼭 가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한국의 기술 분야는 아직 미국을 따라가는 수준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최근 그곳에서 흥미로운 움직임이 있어 삼성과 현대 같은 대기업뿐 아니라 특히 지방 소도시와 시골 지역에서도 주목할 만한 인재들이 나타나고 있어 지역 혁신 프로그램의 영향인 것 같아 의아했어요. 대도시도 아닌 시골에서 첨단 기술을 개발하려면 최소한 좋은 인프라와 연구 환경이 필요한데 말이죠. 비행기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와야 할 이유가 뭐였지? 농촌에서 뭘 발견한다고? 서울은 예상과 달리 활기찬 도시였어요. 그러나 제 목적지는 그곳이 아니었습니다. 시속 300km로 달리는 KTX를 타고 경북의 작은 마을로 향했죠.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도시에서 시골로 바뀌어 갔어요. 고층 빌딩은 사라지고 논과 밭이 펼쳐졌습니다. 기차에서 내리자 서울의 세련된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낡은 시골 정류장이 저를 맞이했어요. 마중 나온 이준이라는 서울대 출신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처음 오셨군요. 우리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준은 친절했지만 내 속마음은 달랐어요. 이런 곳에서 무얼 발견할 수 있을까? 낡은 PC방을 지나치며 그곳에 앉아있는 학생들을 보았죠. 오래된 컴퓨터, 느린 인터넷, 이런 환경에서 미래의 기술이 탄생한다고? 이게 한국이라고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여기서 무슨 AI 기술이 나올 수 있다고 믿으라는 건가요? 제 목소리에는 의심과 경멸이 묻어났어요. 이주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아직 보지 못하셨으니까요. 내일 정말 놀라운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출장은 시간 낭비일 뿐이야. 보고서에 발전 가능성 없음이라고 써서 빨리 토론토로 돌아가자. 잠에 들기 전 마지막 생각은 이런 곳에서 무슨 혁신이 나올 수 있을까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다음 날 제 인생이, 제 모든 편견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아침에 눈을 뜨니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죠. 이준에게 문자가 왔어요. 오늘 학교에서 만납시다. 빗속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날씨까지 정말 최악이군. 우산 아래에서도 옷이 젖어갔어요. 시골 길은 포장도 제대로 안 되어 있어 발걸음마다 무릉덩이와 진흙이 튀었죠. 마을 초등학교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도시의 화려한 교육시설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이준이 학교 뒤편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뭘 보여주신다는 건가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죠. 이준은 대답 대신 낡은 교실 문을 열었어요. 그곳엔 여러 대의 구식 노트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마치 쓰레기처럼요. 이건 폐기된 컴퓨터인가요? 학교에서 더 이상 쓰지 않는 것들이죠. 하지만 쓸모가 있었답니다. 그때 구석에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한 소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소녀의 손가락은 마치 피아니스트처럼 자연스럽고 빠르게 움직였죠. 이분이 김하은입니다. 17살이에요. 소녀는 잠시 올려다보더니 다시 화면에 집중했어요. 저는 소녀의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낡은 노트북 화면에는 코드 줄이 빼곡했어요. 여긴 와이파이조차 불안정하네요. 이게 너희가 말한 개발 환경인가요? 하은은 저를 향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인터넷은 비 올 때 끊겨요. 하지만 이준 선배가 필요한 참고 자료와 라이브러리는 미리 다운받아뒀죠. 서울대 온라인 농촌 코딩 캠프에서도 많이 배웠고요. 놀랐어요. 제한된 환경에서도 방법을 찾아낸 거군요. 화면을 자세히 보니 심상치 않은 알고리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데이터 구조와 패턴 인식 관련 코드였죠. 이건 무슨 프로그램이죠? 날씨 패턴을 분석해서 농작물 생산량을 예측하는 거예요.
할머니의 논농사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그 순간 창밖으로 번개가 번쩍였고 컴퓨터 화면이 꺼졌습니다. 하은은 당황하지 않고 노트북을 닫았어요. 미리 저장해뒀어요. 습한 흙냄새와 빗소리 사이에서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소녀가 어디서 이런 복잡한 알고리즘을 배웠을까? 독학이라고? 믿기지 않았어요. 초등학교 졸업 후에는 어디서 공부했어요? 하은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규학교는 안 다녔어요. 온라인 수업과 이준 선배의 멘토링으로 배웠죠. 도서관에서 빌린 컴퓨터 과학책들도 큰 도움이 됐고요. 놀라움에 제 입이 벌어졌어요. 이준이 다가와 설명했습니다. 제가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학생으로 농촌 교육 봉사 왔다가 하은이의 재능을 발견했어요. 할머니는 젊은 시절 한글 타자 강사셨는데 손녀의 재능을 일찍 알아보시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죠. 소나기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제 마음속 편견의 벽도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어요. 무시하려던 마음이 경이로움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죠. 프로그램 완성되면 보여줄게요. 하은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순간 제 가슴이 뛰었어요. 이 뛰어난 재능이 시골 마을에 숨겨져 있다니. 혹시 이것이 제가 찾던 것일까요? 비가 그친 다음 날 하은의 알고리즘을 받아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밤새 분석하며 이 코드가 얼마나 혁신적인지 깨달았어요. 10년 경력의 프로그래머도 만들기 어려운 수준이었죠. 이걸 어떻게 시골 소녀가 컴퓨터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결단을 내렸어요. 하버드 AI 연구소의 마커스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우리 팀이 신뢰하는 전문가였죠. 전문적인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 알고리즘이 진짜라면 큰 발견이에요. 메일을 보내고 몇 시간 후 화상통화 요청이 왔어요. 마커스 교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흥분에 차 있었습니다. 엘리자, 이건 놀라운 발견이야. 이 알고리즘의 효율성은 우리가 연구하던 방식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어. 누가 만든 거지? 한국 시골 마을의 17살 소녀예요. 정규 교육도 받지 않았죠. 마커스 교수의 얼굴이 화면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농담하는 거야? 전혀요. 직접 만나봤어요. 통화가 끝나고 1시간도 지나지 않아 하버드 AI 연구소 전체가 이 알고리즘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마치 한국의 작은 돌이 거대한 학계의 호수에 던져진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호텔 로비에서 CNN 뉴스를 보다가 숨이 멈췄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천재 소녀의 AI 혁신이라는 제목과 함께 하은의 알고리즘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었어요. 하버드 AI 연구소가 주목한 혁신적 알고리즘의 주인공은 놀랍게도 한국 경북의 한 시골 소녀로 밝혀졌습니다. 연구소 측은 이 알고리즘이 기존 패턴 인식 접근법의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인터뷰에 출연한 마커스 교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우리가 오랫동안 연구해온 패턴 인식 문제에 참신한 접근법을 제시했어요. 이런 창의적 발상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더 알아보고 싶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갑자기 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세계 각지의 동료들, 상사, 심지어 경쟁사까지 모두 같은 질문을 던졌죠. 이 소녀를 어떻게 발견했나요? 마을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논과 밭이 펼쳐진 풍경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이곳에서 세계를 바꿀 천재가 자랐다니. 3일 후 마을에 돌아오자 하은의 집 앞에 몇 대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국내 언론사들이었어요. CNN 보도 이후 한국 미디어가 먼저 반응한 것이죠. 한 기자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하버드 연구소에서 이 학생을 초청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놀랐습니다. 벌써 소문이 퍼졌군요. 집 안으로 들어가자 하은은 평소와 같은 모습으로 앉아 있었어요. 마치 세상이 뒤집어져도 변하지 않는 바위처럼. 하은아, 세계가 널 주목하고 있어. 알고 있니?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할머니가 걱정하세요. 이소란이 논농사에 방해될까 봐서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하은에게는 세계적 명성보다 이 작은 마을과 할머니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곧 더 큰 선택의 기로가 우리 앞에 놓일 거라는 것도요. 하은의 집은 생각보다 소박했습니다. 낡은 기와지붕의 좁은 마당, 시멘트 바닥이 눈에 띄었죠. 세계가 주목하는 천재가 사는 집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어요. 하버드에서 공식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연구소에서 3개월간 프로젝트에 참여하라는 내용이었죠. 하은의 손을 잡고 전했습니다. 내 인생을 바꿀 기회야. 하버드에서 너를 초청했어. 하은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기쁨과 망설임이 교차했죠. 저 갈 수 없어요. 왜?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아? 세계적인 연구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데. 하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행기 티켓이랑 거기서 생활할 돈이 없어요.
할머니는 농사만 지으시는데 가슴이 무너졌어요. 이런 천재가 돈 때문에 기회를 놓친다니. 저는 평생 엘리트 코스만 밟아와서 이런 현실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도울 방법을 찾아볼게. 그때 방문이 열리고 하은의 할머니 김말자 여사가 들어오셨어요. 구부정한 허리, 햇볕에 그을린 얼굴, 거친 손. 평생 농사일만 하신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할머니, 이분이 외국에서 오신. 할머니는 나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셨어요. 말씀은 못 알아들었지만 따뜻한 미소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준이 통역해 주었어요. 손님 왔는데 뭐라도 대접해야지. 차라도 마시고 가세요.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셨고 저는 하은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께 말씀드렸어? 아직이요. 걱정하실까봐. 할머니가 돌아오셔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내셨어요. 그리고 이준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은행에서 온 거야. 미국 가는데 필요하다며? 하은이 놀라서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안에는 상당한 금액의 송금 영수증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무슨? 김말자 할머니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논이란다. 남쪽 들녘 새마지기 팔았어. 눈물이 차올랐어요. 하은도, 저도. 할머니, 안 돼요. 그건 우리 집 유일한 재산인데.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가락으로 눈물을 닦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논은 제가 어릴 때부터 같이 다니던 곳이에요. 비가 오는 날이면 할머니가 우산 들고 마중 나오시던 곳이고 제가 코딩 아이디어를 처음 떠올린 곳이기도 해요. 제가 지킬게요. 제가 여기서 더 열심히 할게요. 할머니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으셨습니다. 하은이 한 번이라도 더 배우게 해줘. 내 평생 농사 지어봐야 이것보다 값진 게 어디 있겠니. 순간 제 기억 속으로 돌아갔어요. 12살 때 과학 캠프에 가고 싶었지만 부모님이 학비를 마련하지 못해 포기했던 그 순간 할머니의 선택이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그저 분석 대상으로만 봤어. 하은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손주의 눈물을 닦아주셨죠. 넌 여기보다 더 넓은 세상에 가야 해. 내 손주는 농사꾼이 될 아이가 아니야.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할머니의 거친 손을 잡았어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약속했습니다. 하은이 잘 보살피겠습니다. 할머니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노는 단순한 농지가 아니었어요. 소녀의 미래를 위해 기꺼이 내어준 할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보스턴 로건 공항에 도착한 하은은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첫 해외여행, 그것도 미국 최고 대학에서의 발표를 앞두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하은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죠. 긴장하지 마. 내 능력은 이미 증명됐어. 하은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보고 싶어요. 떠나올 때 할머니는 웃고 계셨지만 밤에 몰래 우시는 걸 봤어요. 하은은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낡은 농협 수첩이었죠. 하은이 페이지를 넘기자 꼬불꼬불한 일기가 보였어요. 매일 밤 할머니께 편지를 써요. 언젠가 다 보여드릴 거예요. 할머니, 오늘은 MIT에서 발표해요. 제가 논밭에서 생각했던 알고리즘이 이곳에서 빛나게 될 거예요. 그 순간 하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강인한 모습 뒤에 숨겨진 소녀의 그리움이 느껴졌어요. MIT 캠퍼스는 웅장했습니다. 수백 년의 역사가 담긴 붉은 벽돌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죠. 하은은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이게 정말 제가 발표할 곳인가요? 발표 전날, 하은은 쉬지 않고 프레젠테이션을 다듬었습니다. 제가 말렸죠. 충분히 준비됐어. 이제 쉬어야 해. 하은이 고개를 저었어요. 유일한 기회예요. 할머니가 논을 팔아 보내주신 곳이니까요. 그 말에 가슴이 저렸습니다. 시골 할머니의 희생이 만든 이 순간. 다음 날 MIT 강당은 인산이었어요. 하버드, 스탠퍼드, 심지어 실리콘밸리 기업들에서도 인원이 왔더군요. 하은의 소문은 이미 학계를 넘어 퍼진 상태였습니다. 할 수 있어. 무대로 오르기 전 하은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하은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점점 자신감이 묻어났죠. 자율주행 AI의 새로운 원리를 설명하는 하은의 눈빛이 빛났어요. 기존 자율주행 시스템의 한계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 처리에 있습니다. 제 알고리즘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중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교수들은 필기를 하고 기업 관계자들은 휴대폰으로 녹음했어요. 하은의 발표가 끝나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 알고리즘을 어떻게 생각해내셨나요? 하은의 대답은 단순했어요. 할머니 논에서요. 벼가 자라는 패턴과 바람의 관계를 보다가 청중이 웃음을 터뜨렸지만 곧 진지해졌습니다. 농업과 첨단 AI의 만남이라니 상상도 못한 발상의 전환이었죠. 발표 영상은 학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점차 실리콘밸리로 퍼져나갔어요. 발표 후 일주일 동안 하나씩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MIT에서 연구 프로그램 참여, 제안과 함께 전액 장학금을 제시했어요. 그 소식이 테크 미디어에 보도되자 구글 AI 연구팀에서도 인턴십 제안이 왔죠. 일주일 후에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부서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엘리자, 하은의 알고리즘이 우리 연구 방향과 놀랍게 일치합니다. 협업 기회를 논의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소식을 하은에게 전하자 그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께 전화해도 될까요? 화상통화로 연결된 할머니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어색하게 들고 계셨지만 손녀를 바라보는 눈빛은 온통 자랑스러움이었어요. 우리 하은이 잘하고 있니? 하은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감정이 북받쳐 오른 듯했죠. 천천히 숨을 고른 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해냈어요. 미국 사람들이 모두 알아봤어요. 통화가 끝나자 하은은 창가에 서서 오랫동안 밖을 바라봤어요. 눈물을 참으려는 듯 입술을 깨물었죠.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족 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할머니랑 단둘이 찍은 사진조차 너무 바빠서 한 번도 찍을 생각을 못했죠. 이 모든 성공이 할머니가 안 계신 곳에서 이뤄진다는 게 가끔은 너무 아파요. 침대에 앉아 하은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성공이란 빛나는 순간 뒤에는 항상 희생이 따르는 법이구나. 이 소녀의 미래는 이제 무한히 빛날 것이다. 그리고 그 빛은 한국 시골의 작은 논과 할머니의 사랑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세계 경제 포럼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 창문 너머로 구름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처음 한국 출장을 받았을 때 그 오만한 태도가 부끄러웠죠. 제 노트북 화면에는 보고서가 열려 있었습니다. 제목은 미래 기술 인재 발굴 전략. 토론토 사무실로 돌아오자마자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어요. 세계 각국에서 온 리서치팀 멤버들이 회의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죠. 엘리자, 한국의 소녀에 대해 들었네. 자네가 직접 발견했다고? 상사의 말에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단상에 올라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하은의 이야기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놓치고 있던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줬죠. 화면에는 하은의 알고리즘과 MIT 발표 장면이 나왔어요. 동료들의 눈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기존의 인재 발굴 시스템은 잘 알려진 도시와 유명 대학에만 집중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혁신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제 손에는 작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어요. 봉지 안에는 하은의 고향에서 가져온 흙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을 회의실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죠. 이것은 하은이 자란 논의 흙입니다. 그곳에서 세계를 바꿀 두뇌가 자랐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그 작고 평범해 보이는 흙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입을 열었죠. 이건 단순한 인재 채용이 아닙니다. 한국의 두뇌 없이는 미국의 미래도 없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것은 단순한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을 바꾼 깨달음이었죠.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좁은 시야로 세계를 바라봤어요. 내가 한국을 얕본 것은 오만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상사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자네 많이 바뀌었군. 한국에서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나?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시골 할머니의 손에서 자란 소녀를 만났어요. 그리고 진정한 혁신이 무엇인지 배웠죠. 집으로 돌아와 책상 위에 그 흙봉지를 올려놓았어요. 이제 그것은 단순한 흙이 아니었습니다. 제 편견과 오만을 깨뜨린 상징이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물건이었죠. 노트북을 열고 새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시골 천재 발굴 프로젝트. 이것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었어요. 제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열정과 책임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토론토의 화려한 빌딩들과 하은이 자란 시골 마을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교차했어요. 서로 다른 두 세계였지만 그 안에서 자라는 재능의 씨앗은 같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죠. 이제 시작이야. 중얼거리며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하은처럼 기회를 기다리는 수많은 천재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을 찾아내는 것이 제 새로운 사명이 되었습니다. 제 보고서가 미국 교육계를 강타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워싱턴까지 한국형 교육과 시골 천재 발굴 프로젝트가 봄꽃처럼 피어났죠. 대학들은 시골 지역 학생들을 위한 특별 장학금을 만들었고 기업들은 비도시권 인재 발굴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6달 만에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창문 너머 보이는 구름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의무감으로 가득 찼지만 이번에는 가슴이 설레었죠. 인천공항에 내리자 이준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하은이 소식 들으셨죠? 이제 세계적 스타가 됐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은은 미국에서 놀라운 성과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러나 제 목적지는 하은이 아니라 김말자 할머니였습니다. 다시 찾은 시골 마을은 변화의 조짐이 보였어요. 마을 입구에 천재 하은이의 고향이라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고 학교 앞에는 작은 기념비도 생겼더군요. 관광객들이 늘었어요. 하은이 이야기를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이죠. 김말자 할머니의 집은 여전히 소박했습니다. 마당에는 햇살이 비치고 작은 텃밭이 있었어요. 할머니는 마당에서 고추를 말리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손님 왔어요. 이준이 말했죠. 할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알아보셨어요. 환한 미소로 맞아주셨죠.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모든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벽에 하은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MIT에서 발표하는 모습, 구글 방문 사진. 할머니는 소중한 보물처럼 그 사진들을 가리키셨습니다. 이준의 통역으로 할머니와 대화를 나눴어요. 하은이가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아이고, 그 아이는 원래 특별했어. 난 그저 지켜봐 준 것뿐이야. 저는 할머니의 거친 손을 바라봤어요. 그 손에는 평생 농사일로 생긴 깊은 주름과 굳은 살이 있었습니다. 그 손이 세계적 천재를 키웠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죠. 당신이 이 아이를 키우셨군요. 당신이 진짜 스승입니다. 제 말을 전해 들은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방 안쪽으로 가서 낡은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그 안에는 하은의 어린 시절 노트가 가득했어요. 글씨는 서툴렀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숫자와 도형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5살 때부터 이런 걸 그렸어. 내가 타자를 가르쳐 주니까 금방 배웠지. 낡은 노트 한 장을 넘기는 할머니의 손길이 마치 보물을 다루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에서 평생을 바친 사랑을 느꼈습니다. 마당으로 나가자 따스한 햇살이 논밭에 비치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노는 이제 팔렸지만 그 자리에서 자란 하은의 꿈은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하은을 보내주셔서. 할머니는 웃으시며 논밭을 가리키셨어요. 저기서 자랐으니 튼튼하지. 우리 하은이. 돌아가는 길, 저는 논밭에 비치는 햇살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그곳에서 천재의 뿌리를 찾았으니까요. 1년 후 다시 찾은 한국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빌딩 앞에서 저는 잠시 망설이다 안으로 들어섰어요. 로비에는 AI 농업 플랫폼 하은테크 간판이 빛나고 있었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활기찬 사무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고 중앙에는 하은이 서 있었어요. 전과 다르게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엘리자, 어서 오세요. 하은은 저를 환한 미소로 맞이했어요. 사무실 투어를 시작했죠. 이건 저희가 개발한 첫 번째 AI 농업 플랫폼입니다. 농작물 생육 상태, 기상 변화, 토양 조건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최적의 농법을 제안하죠. 벽면에는 전국 각지의 논밭을 모니터링하는 화면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중 하나를 하은이 가리켰습니다. 이건 할머니의 논이에요. 제가 직접 설계한 IoT 센서를 설치했죠. 화면에서 할머니의 논이 초록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AI는 그것을 분석해 최적의 관계 시점을 알려주고 있었죠. 할머니가 키우신 아이가 이제 할머니를 돕는군요.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는 아직도 새 기술에 적응 중이시지만 수확량이 30%나 늘었다며 좋아하세요. 사무실 한쪽에는 미국에서 가져온 트로피와 인증서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앙에는 낡은 노트북이 유리 케이스 안에 보관되어 있었어요. 하은이 처음 코딩을 시작했던 그 컴퓨터였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요. 제가 어디서 시작했는지. 창밖으로 서울의 화려한 풍경이 펼쳐졌어요. 하지만 하은의 마음은 여전히 고향 시골에 있는 듯했습니다. 그것이 하은의 힘이었죠. CNN에서 또 보도가 나왔어요. 이제 세계가 한국의 시골을 주목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이야기가 많은 것을 바꿨어. 하은과 함께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그곳에는 첨단 센서와 미니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작은 스마트팜이 있었습니다. 일부는 전통적인 농법으로, 일부는 AI 기술로 관리되고 있었죠. 이건 우리 AI 알고리즘 테스트 베드예요. 직원들이 실제 농업 환경을 이해하며 기술을 개발하도록 만든 교육용 시설이죠. 첨단 기술과 전통 농업의 조화가 중요하다는 걸 몸소 체험하게 됩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하은은 성공했지만 뿌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전통과 혁신을 연결하는 그녀의 철학이 이곳에 담겨 있었죠.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요? 하은아, 내가 자랑스러워. 할머니도 그러실 거야. 하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천 조각을 꺼냈어요. 할머니의 낡은 목수건이었습니다. 성공했지만 가끔은 할머니가 너무 그리워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이 수건 냄새를 맡아요.
할머니 손냄새가 나거든요. 하은이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매일 일기를 썼어요. 오늘 이런 걸 배웠어요. 할머니, 이걸로 우리 논농사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버텼죠. 성공은 했지만 큰 대가를 치렀어요. 그 말에 제 마음도 아팠어요. 성공과 이별의 아픔이 함께 찾아온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삶이 아닐까요? 서울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하은에게 물었습니다. 후회는 없어? 하은은 옥상 텃밭에 어린 새싹을 가리키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한국의 모든 아이들이 저처럼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비행기 창문 너머로 한국이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남은 것들은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이 아이는 한국이라는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땅과 언어, 그리고 사람에 대해 우리가 몰랐을 뿐입니다.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가졌던 편견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대신 존경과 경이로움이 그 자리를 채웠죠. 세계는 넓고 인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에요.